오늘은 제가 광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의 법칙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랑 좀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광고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메타 광고, 그다음에 유튜브 광고. 그래서 나 우리 광고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메타 돌리고 있고 유튜브 돌리고 있으면 광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구분시키고 싶은 거는 이건 광고라기보다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광고가 뭐냐라는 거를 오늘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광고 법칙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짚기 전에 요거를 광고로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사고 회로를 가지고 있냐면, 강의를 구매하십니다. 강의를 구매해서 들으면은 조심스럽지만 스킬 파는 강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스킬이 마치 광고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저는 되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 생각을 왜 얘기하게 됐냐면, 201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메타에 공식 강사를 하면서 페이스북 강의를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 와중에 많이 했던 거 중에는 타겟팅 강의도 많이 했었죠. 근데 보통 이 타겟팅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조금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맞춤 타겟이라던가 유사 타겟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 매체를 할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킬들은 조금 제가 과장하면 일주일이면 다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2017년도 때는 이런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런 강의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2024년도잖아요.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인간이 이 매체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좁아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머신이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해서 더 고효율 타겟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이게 되게 약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 인간이 굳이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타겟팅 해줘라고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많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 광고, 유튜브 광고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대, 대표님 이런 타겟팅이 반응이 좋나요?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기에 조금 집착하고 계시다면은 그럴 영역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본격적인 광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의미를 몇 가지 따왔는데, 광고라는 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가 널리 알리다예요. 그리고 이 광고가 영어로 하면 어드버타이징 해가지고 뜻이 방향을 바꾸다라는 어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널리 알리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광고가 인스타그램 광고, 뭐 유튜브 광고 이런 게 아니라 버스에 광고부터 시작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역에 노출시키는 거는 그냥 다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브랜드들이 말도 안 되는데 다 브랜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에 그런 인도어 같은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전단지 보는 것도 광고라는 말이죠. 그래서 광고의 개념을 굳이 온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메타 이 정도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광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광고는 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해서 저한테 그럼 네가 생각하는 광고의 정의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전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선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드리겠지만, 이 진짜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파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길진 않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이 선전이라는 의미가 저는 요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이 어원으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선전 혹은 이 방향을 바꾸는 거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쉬운 예시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막 조회수가 한 1000만 이상 나왔던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세탁조 클리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없던 제품이었어요. 세탁조 클리너? 세탁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거 원래 없었어요. 근데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시기였는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거를 잘 광고하는 브랜드가 방향을 바꿔서 구매하게 만들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의 시작 부분에 뭘 했냐면, 한 10년 된 세탁기인가? 그 10년 된 세탁기를 기사들이 와가지고
탁 뜯어버려요. 뜯었는데 그 안에 이제 더러워진 내부를 샅샅이 보여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를 전개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세탁기가 그냥 맨날 거기 물 돌아가는데 그게 뭘 더러워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겠죠. 저게 저렇게 더러운 거였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세탁조 클리너를 통해서 더러운 이물질들이 다 배출되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도 이렇게 더러울 수 있구나. 1번. 그리고 이거 쓰면은 우리 진짜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3번. 이거 우리 세탁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 선전하는 거죠. 제가 이거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한 2019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예요. 한 패션 브랜드였고 무신사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예요. 지금 말하면 알만한 신진 브랜드들이, 이제 생긴 브랜드, 패션 브랜드들이 5년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살아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미 이것도 넘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브랜드가 광고하고 싶은, 선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막 생각을 바꾸고 싶은 내용. 뭐냐면 우리 브랜드 고급 느낌을 주고 싶어. 루이비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좀 약간 고급 브랜드 느낌을 주고 싶어. 왜냐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입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시선에서는 아니 이거 코트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해요. 아니 그럴 거면 돈 더 줘가지고 뭐 톰 브라운 사지, 약간 이런 좀 애매한 시선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브랜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코트나 이런 걸 만들려면은 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톰 브라운 명품 브랜드들이 쓰는 울 공장이랑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딱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었죠. 이 패션 브랜드가 루이비통이든 톰 브라운이든 이런 데만 쓰는 곳에 울 공장과 계약을 했다 라는 거를 카드 뉴스로 각색해서 잘 만들고 광고를 돌렸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렸었냐면, 여기 비싼 이유가 있구나. 아, 야, 굳이 그러면은 울 똑같은데 다른 브랜드 사지 말고 여기 거 사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발생이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광고, 약간 표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제품 관련된 예시도 들겠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광고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광고의 기본 의미를 여기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명한 브랜드를 광고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삼성을 광고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전을 해야 될까요? 삼성이 왜 유명한지 막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은 대부분 뭐냐면, 물론 대기업도 몇몇 있지만 실제로는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막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사람들 생각을 바꿔서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저 마스크팩? 아니야, 그것보단 우리가 좋아. 왜? 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넨 무조건 우리 걸 써야 돼 라고 계속 선전하고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고의 기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신 바탕에서 그 다음 단계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진짜 자주 써먹으실 거예요. 광고의 법칙인데 뭐냐면 진짜 심플합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매일 하는 작업이에요. 1번이 제품의 USP를 발굴하는 거. 그러니까 이 USP는 뭐냐면 유니크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저를 강의를 초청해 주시는 어떤 대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들에서 저를 초청해 주는 이유, 나를 사는 이유, 내 강의를 사는 이유, 뭐 이런 건 거죠. 물어보면은 저 사람은 브랜드 회사도 경험해보고 광고 대행사도 경험해봐가지고 그 중간자의 시선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유니크라는 말이 붙잖아요. 유니크라는 거는 경쟁사랑 무조건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USP를 발굴하는 건데 한 브랜드의 제품을 예시로 하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크팩 제품인데 보통 우리가 그 마스크팩이라고 생각하면은 시트를 붙이는 마스크팩을 생각하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거품으로, 버블로 바르는 마스크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그래? 그럼 이거의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뭘까? 생각해 보실 거잖아요. 단연컨대 그냥 간편함이었어요. 왜냐면 기존 마스크팩은 뭐냐면 일단 한두 시간 혹은 30분, 최소 30분은 붙이고 있어야 되고 또 떼야 되고, 그러니까 시트를 막 이렇게 막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그냥 바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르고 흡수하기까지 이런 간편한, 그러면 이게 간편하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와 엮어버리는 거예요.
요것도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간편하다라는 거를 누가 가장 높은 가치로 느낄까? 이제 요것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저희가 선택했던 타겟은 맘 타겟이에요. 맘 타겟. 엄마들이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엄청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있을 시간도 없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피부 관리는 또 하고 싶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함과 이 맘타겟이 느끼는 가치와 엮어서 애기 볼 때도 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카피라이팅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USP, 고객이 느끼는 가치,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 연출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1번, 2번 해서 애 볼 때도 피부에 광이 납니다라는 이제 카피를 도출했다고 해볼게요. 이 카피가 그 타겟들한테 후킹이 될 수 있게 이미지로 구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떠오른 건데 여기에는 REC 버튼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녹화되고 있다는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아기가 이제 막 보챌 거 아니에요. 밥도 먹여주고 뭐도 해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기를 봐줘야 돼요, 엄마가. 이 봐주는 중간중간에 이 제품이 엄마의 얼굴에 계속 묻혀져 있는 걸 저라면 한번 촬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볼 때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엄마도 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쉴 때 엄마 피부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광이 나는 걸 이제 찍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번, 2번, 그리고 3번 이 연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은 무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무한 콘텐츠. 그래서 보통은 2단계에서만 막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콘텐츠 어떻게 만들지? 근데 그게 아니라 USP는 뭐야? 그 다음에 이거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랑 어떻게 엮어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출하는 아이디어는 쏟아져요. 제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미지로 만들지, 아니면 단순히 GIF로 만들지, 아니면 다큐 버전으로 만들지,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 두 개가 탄탄해야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광고의 법칙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콘텐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지면 4번, 5번 단계 막 이런 게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는 분들은 오늘 이 법칙을 꼭 기억하셔서 실무에서도 꼭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희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